선수촌 식당에서 제일 먼저 퍼진 소문이 뭔지 아세요? 금메달 후보도 판정 논란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김이 확 올라오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왜 한국 도시락만 김이 나죠?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자 식당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고 차가운 빵을 씹던 선수들이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스태프들까지 말없이 고개를 돌리는 장면은 제가 본 가장 조용한 소동이었습니다. 저는 밀라노 선수촌에서 급식 동선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마테오 로시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는 끼니가 아니라 컨디션 관리의 일부이고 컨디션은 결국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날씨, 같은 이동 지연 속에서도 한국 선수단 쪽에서만 따뜻함이 유지되는 장면이 반복해서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우연인지 구조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결론부터 냈습니다. 특혜다, 비밀이다, 뭔가 숨겼다는 말이 퍼졌고 사진은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까이 가서 본 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도시락 위에 붙은 작은 QR코드,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용기 하나였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숨긴 거지 아니라 준비한 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이 나는 건 도시락이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지키려 한 준비의 순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서가 이 대회에서 가장 차가운 순간을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걸요.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닐 줄 알았습니다. 겨울 스포츠 대회의 선수촌, 식사 시간, 그리고 약간 식은 밥. 솔직히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조금 덜 따뜻한 파스타나 리조또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식은 도시락 하나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테오 로시이고 밀라노 현지에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급식 동선 운영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따뜻한 밥 때문이 아닙니다. 선수촌에서 저는 한 국가가 선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작아 보였지만 이후의 갈등과 해소를 모두 끌고 가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선수촌 내 급식 및 동선 운영을 총괄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매일 조율하고 조정하는 자리죠. 다양한 국적의 선수단과 스태프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공간에서 저는 일종의 숨은 퍼즐 조각 같은 존재입니다. 잘 눈에 띄진 않지만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매일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죠. 그날 아침 체감온도 영하 12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씨 탓에 산간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 일정이 조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팀은 예정보다 40분 늦게 도착했고 식사는 이미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때부터 식당 안 분위기가 조금씩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똑같았습니다. 달고기 스튜, 감자 퓨레, 채소, 그리고 현지 스타일로 변형한 파스타 한 접시. 문제는 온도였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도착 시간에 따라 컨디션이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정시에 도착한 팀은 따뜻한 식사를 받았고 이동이 늦어진 선수들은 같은 메뉴를 식은 상태로 받게 됐죠. 이거 좀 차갑네요. 오늘도 이런가요? 라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고 그 말의 크기보다 표정의 피로가 더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불평이 아니라 반복되는 변수로 인한 누적 스트레스였습니다. 특히 북유럽 팀의 한 코치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녁 먹고 훈련을 바로 해야 하는데 이 정도 식은 음식이면 위에 무리가 갑니다.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불만은 명확했어요. 문제는 반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 하루의 이슈가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였어요. 날씨 탓도 있고 경기장 간 이동거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의 스케줄이 워낙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죠. 그래서였을까요? 며칠이 지나자 식당 운영팀 내부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별로 도착 시간과 배식 동선이 다르다 보니 식사의 온도와 질에서 체감되는 편차가 점점 커졌고, 이는 선수단의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선수촌에서 식사는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회복과 집중을 유지하는 장치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장치가 흔들리면 경기장 안에서 버티는 힘도 함께 흔들린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온도를 단순한 서비스 품질이 아니라 운영의 핵심 지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겨울 스포츠는 체온 관리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식으면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미 피로한 몸으로 훈련과 경기를 마친 선수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식사가 아니라 차가운 도시락을 받는다면 그 피로감은 배가 되는 거죠. 당시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배식 시간을 조정하거나 음식 온도를 높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전체 시스템을 건드려야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어느 날 아침, 식당 구역 한쪽에서 짧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같은 소음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 속삭이며 손가락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어요.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한국 선수단 식판 위에 올려진 도시락. 그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뜨거운 온기를 품고 있었고, 다른 팀 선수들의 식판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왜 저건 김이 나죠? 그 짧은 한마디, 그건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지금껏 쌓여있던 불만과 궁금증이 터져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후 그 질문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그리고 기사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선수촌 한복판에서 하나의 퍼즐 조각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 왜 저 도시락은 김이 나고 나머지는 식고 있는 걸까? 답은 아직 몰랐지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답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한국 도시락만 김이 나죠? 처음 들었을 땐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눈밭에 떨어진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였지만 몇 시간 만에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락이 아니라 차이에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선수촌 식당 메인홀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배식대 끝,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서 있던 한 스태프가 한국 선수단 쪽을 힐끔 보더니 그렇게 말했죠. 그 소리가 퍼지자마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김이 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락은 식은 밥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에 불과했지만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흰색 보온 박스에 포장된 도시락을 열자마자 뚜껑 사이로 얇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퍼지는 따뜻한 증기,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펼치는 선수의 손,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조심스러운 안내 문구까지. 저는 멀리서 그 도시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바깥 포장에는 낯선 한글과 함께 작은 QR코드가 붙어 있었고, 종이 라벨에는 알레르기 유의사항이 세심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디자인이 특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도시락 하나에 담긴 디테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건 뭘까? 단순한 보온 도시락인가? 설마 안에서 직접 가열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일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간단한 이메일 정리를 하던 중 한 외국인 운영팀 동료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고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거 봤어?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야. 링크를 열자마자 낯익은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도시락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은 순식간에 X와 커뮤니티로 퍼졌고 반응은 정확히 두 갈래였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건 기술이 아니라 준비다 같은 감탄이 있었고 동시에 특혜 아닌가? 규정 위반 아닌가? 라는 의심도 따라붙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보고도 결론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함을 받고 누군가는 불공정을 받습니다. 그 갈라짐이 곧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댓글들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밥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국가 간 시스템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회 운영의 공정성까지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요.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 전 먼저 정보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조심스럽게 한국 선수단 지원팀의 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관련해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직원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예의 있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다른 국가 선수들이 받은 도시락은 차가웠는데 한국 선수단 도시락은 안에서 김이 나더라고요. 혹시 비밀 기술이라도 쓰신 건가요? 그 직원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비밀은 아니에요. 그냥 발열 도시락이에요. 발열 도시락이요? 네. 이번 대회에 처음 도입한 건데요. 안에 특수 용기를 넣어서 끈을 당기면 내부 반응으로 열이 발생해요.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떤 거창한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준비라는 단어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특혜도 아니고 규정 위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수가 따뜻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명제를 위해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것이었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는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럼 선수들 반응은 어땠나요? 그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하나의 기사 링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링크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이 늦어져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그건 곧 회복을 의미하고 안정감을 의미하며 배려를 의미하는 말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시락에서 김이 난다는 건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온도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준비의 결과물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작은 도시락이 앞으로 어떤 논쟁의 불씨가 될지 혹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그 흐름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 선수단 도시락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지 뜨거운 도시락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자 시스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체를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궁금증은 단순한 운영 코디네이터로서의 호기심을 넘어서 제 일에 대한 책임감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선수단 지원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정리해 갔습니다. 발열 도시락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 도시락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나요? 지원팀 담당자는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은 특수 발열 용기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 열이 발생하고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위험하진 않도록 철저하게 테스트됐고 QR코드를 통해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선수들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이번 대회를 위해 미리 준비해온 겁니다. 예전부터 급식 지원 경험이 많아서요. 2008년 베이징 대회 때부터 시작해 계속 발전시켜 왔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돈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선수의 컨디션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이자 실천이었죠.
이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원팀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급식센터도 지역별로 3곳에 나눠 운영 중이에요.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 이렇게 3곳에 각각 조리 인력을 파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간 여러 대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식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식사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선수에게 안정감을 주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안정감이 바로 경기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기사에서 심석희 선수가 말한 짧은 코멘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훈련이 늦어져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단 1문장. 그 말은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훈련이 늦어지는 상황, 식사 시간이 애매하게 밀리는 피로한 순간, 그때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준다는 도움의 크기. 그건 단순히 위장에 좋은 따뜻함이 아니라 선수로서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정서적 안정이라는 걸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도 높은 시스템은 곧 예상하지 못한 갈등의 불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일부 스태프들 사이에서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너무 과한 준비 아닌가요? 우리 팀은 그런 도시락을 못 받는데 저건 특혜잖아요. 규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점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식당 내부의 귓속말은 이제 회의실 밖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국제운영진 일부도 이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마테오, 저 도시락 건 좀 더 파악해봐야겠어. 상급자 한 명이 저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야. 저는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규정상 도시락 준비 자체는 각 국가 재량에 따라 허용되어 있었고 식사 제공 방식에도 큰 제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뜨겁게 유지되는 도시락은 지금까지 없었기에 이 방식이 다소 눈에 띄었던 것이죠. 여기서 갈등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준비된 시스템을 갖춘 국가였다는 점.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도시락이 아니라 그 도시락을 가능케 한 시스템의 유무였구나.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저는 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증폭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을 곧 찾게 됩니다. 그 해답은 특혜라는 언어를 절차로 바꾸는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제가 직접 그 시스템을 분석하고 공식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한 식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한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고 복잡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지 뜨거운 도시락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형평성 논쟁의 중심에 선 표적이 되고 있었죠. 마테오, 이건 형식상이라도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선수촌 운영본부의 총괄 담당자인 리아르트가 회의 자리에서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라지만 다른 국가에서 반발이 들어오고 있어. 아무리 준비된 시스템이라 해도 지금은 심리적인 형평성 문제가 더 커. 그의 말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문제는 형평성일까? 아니면 뒤처졌다는 감각이 주는 불편함일까? 실제로 다른 나라 코치진과 스태프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정도 준비를 못했으니 억울하다. 저 팀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제공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사실상 이건 도시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비되지 않은 준비에 있었고 그 상대적 차이를 불편해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건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해도 반응은 시원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언론도 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한국 선수단 도시락에 대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자체 발열 도시락 도입 특별 대우 논란? 누가 진짜 홈그라운드를 가졌나? 논쟁 시작된 선수촌 식사. 기사는 아직 팩트와 의견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었지만 댓글창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불공정하다. 다른 팀들은 뭐 하나? 대회가 아니라 도시락 전쟁이냐? 저는 이 갈등이 커지기 전 반드시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공정성도 특혜도 아닌 절차여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발열 도시락의 작동 방식, QR코드를 통한 안전 안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안정성 프로토콜, 각 국가의 도시락 자율준비 허용 조항, 한국의 이전 대회에서의 급식 지원 사례 2008년부터 누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 이 문서를 만들면서 저는 문장의 톤 하나까지 세심히 다듬었습니다.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지만 전달력은 분명히 하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포함했습니다. 본도시락 시스템은 국가 단위의 컨디션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선수의 체온 유지와 훈련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규정 내 자율급식 허용 범주 안에서 설계되었으며 모든 구성은 사전 승인 및 공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아니라 절차입니다라는 핵심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 자료를 선수촌 운영팀과 공유했습니다. 일부 운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 오히려 표준으로 삼을 수 있겠네. 그리고 며칠 뒤 이 정리 문건은 향후 국제대회 도시락 및 현지 급식 운영 가이드라인의 참고 문서로 채택되기에 이릅니다. 놀랍게도 초기엔 오해의 중심에 있었던 한국의 도시락 시스템이 오히려 표준화의 출발점으로 다시 조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를 실제로 목격한 저는 마음속에서 이런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특혜는 때론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꾸준히 반복해온 준비는 결국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장면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앞에 있었던 제가 갈등의 중심에서 절차를 통해 해답을 찾았다는 점에서 제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했다는 자각도 함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도시락을 단순한 식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국가가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국가는 도시락을 주고 어떤 국가는 도시락에 온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가 어떤 의미인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일단락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급식 시스템의 전반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시락 하나였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단순한 기술이나 자재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사람과 공간, 그리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범위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정교했죠. 밀라노 선수촌에서 김이 나는 도시락을 보고 놀랐던 그 순간, 제가 몰랐던 또 다른 두 지역에서는 이미 똑같은 시스템이 똑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특성상 경기장이 한 도시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끼고 펼쳐진 지형 탓에 주요 종목이 서로 다른 세 지역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 권역은 고유의 기후와 지형, 접근성 차이로 인해 운영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급식 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완벽히 고려한 듯 각 권역별로 별도의 급식 지원센터를 세팅하고 그곳에 조리 인력과 물류 시스템을 병렬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시락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주방을 세 곳에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밀라노에는 약 15명의 조리 인력이 상주했고 코르티나 담페초에는 12명,
리비뇨에도 9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각 권역별 조리팀은 선수단이 머무는 숙소와 이동 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해 하루 2번 점심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발열 도시락을 조리하고 포장했습니다. 포장 후에는 온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보온 가방에 도시락을 담아 지정된 시간에 정확히 선수 손에 도달하게 만들었죠. 특히 리비뇨는 고산지대라 다른 지역보다 배송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도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배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약속이라는 거요. 특히 세 권역을 동시에 돌리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건 열보다 리듬이 먼저 잡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결국 선수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이 경기 전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 약속은 도시락의 온도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일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 끼니를 위해 조리 인력이 새벽같이 일어나 식재료를 다듬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도로 상황에 맞춰 배송 일정을 조율하며 혹시 모를 사고나 오류를 막기 위해 도시락마다 QR코드를 부착하는 그 디테일은 단순히 의무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존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조리 담당자 중 한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도시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새 지역에서 이걸 동시에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뭐가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잠이 좀 부족하죠. 새벽 5시부터 움직이니까요. 그래도 선수들이 도시락 열었을 때 김이 나는 거 보면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 같아서요. 그의 말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에 깃든 국가대표급 책임감이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폭설로 도로가 통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조리팀은 임시 대체 경로를 밤새 분석하고 자가 운송 방식을 활용해 도시락 배송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국가 스태프들이 어떻게 이 날씨에 그걸 해냈냐며 놀라워했지만 그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이게 원래 우리 역할이에요라고 말했죠. 저는 그 순간 이 시스템은 단순히 준비가 아니라 각오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감명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예측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변수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였습니다. 기상 변화, 셔틀 이동 시간, 선수 훈련 일정, 식사 중 알레르기 위험, 심지어 포장 용기의 환경적 요소까지도 사전에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도시락을 받은 선수가 도시락 뚜껑을 열고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짓는 그 짧은 순간. 마치 이 나라가 나를 위해 이만큼 준비해줬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점점 이 도시락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가 매일 건네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속은 고지식하게 반복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정감을 선수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분산된 경기장, 분산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도시락은 한국이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명확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이래 최저기온을 기록한 날이었고 기상청에선 알프스 전역에 한파 경보를 내렸습니다. 전날까지도 꽤 버틸만 하던 날씨였는데 새벽부터 몰아친 바람은 체감온도를 영하 20도 아래로 끌어내렸고 눈보라로 인해 일부 셔틀 운행이 지연되기까지 했습니다. 선수촌 운영본부는 아침 회의부터 비상대책을 세워야 했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날은 아무리 작은 변수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촘촘하게 체크해야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식당 쪽부터 확인했습니다. 조리팀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급식지원센터 역시 분주했지만 눈에 띄게 침착해 보였습니다.
김이 나는 도시락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포장을 마무리하던 중 담당자 중 한 분이 저를 보고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이런 날이 진짜 실전이에요.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곧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각국 선수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모여들었는데 일부 팀은 이동 지연으로 인해 식사 시간이 40분 이상 밀려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마련된 도시락이 식고 있다는 사실에 일부 선수들은 식욕조차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 추위에선 그냥 먹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실제 경기력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 선수단 몇 명이 도착해 각자 도시락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고 익숙한 듯 끈을 당겨 발열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락 뚜껑이 살짝 부풀고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날씨, 같은 시간 안에서 어떤 선수들은 차가운 밥을 마지못해 먹고 있었고 한국 선수들은 따뜻한 식사를 마치 집에서 먹는 것처럼 안정된 표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선수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차이는 명확했고 어떤 선수는 한국 선수를 흘낏 보며 부럽다는 말을 작게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한국 선수가 밥을 먹으며 옆자리 외국 선수에게 도시락의 원리를 설명하고 QR코드로 안내문을 보여주며 웃으며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매개로 전해지는 그 여유와 여백의 태도는 이 시스템이 단지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제공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점심 이후 몇몇 종목에서 경기가 열렸고 특히 주목을 받는 팀 경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몰렸고 저 역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기 전 대기 구역에서 선수들의 얼굴을 살펴보던 중 또다시 미세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얼어붙은 얼굴과 긴장한 표정 사이에서 한국 선수들만은 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컨디션 괜찮아? 도시락 따뜻하게 먹고 왔어. 짧은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안정감은 가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경기에서 한국은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단지 도시락 하나가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이 선수들의 심리와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집중력,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신뢰감은 분명 따뜻한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상징이자 출발점이었고 그 상징은 경기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오는 셔틀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조용한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이 난다는 표현이 단지 따뜻한 증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건 물리적 온도를 넘어선 정서적 안정과 신뢰의 표시였고 시스템이 한 사람을 어떻게 감싸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싸주는 힘이야말로 선수들이 경기 전이라는 가장 민감한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이 나는 장면을 특이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면은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 즉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따뜻한 도시락은 이제 더 이상 놀라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신뢰의 기호가 되었고 저는 그 기호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몸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조용히 뒤에서 시스템을 유지하고 조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이나 선수들처럼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공식 발표를 담당하는 외교 창구 역할을 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발열 도시락 시스템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일부 국가 스태프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갈등을 정리했던 제가 이 상황을 다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이 다시 이 갈등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가 맡아야 한다는 것도요. 운영팀 내부에선 논의가 시작됐고 몇몇은 신중함을 유지했지만 일부는 확실한 기준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처럼 도시락을 뜨겁게 제공하고 싶은 다른 나라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그 순간 절차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도시락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락이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표준화 가능한 절차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특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봐야 할 시점이에요. 제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는 눈빛을 반짝이며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문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에 정리했던 발열 도시락의 구조, 작동 방식, 보온 유지 시간, 식품 안전 가이드라인, 그리고 QR코드를 통한 사용자 교육 시스템까지 모두 세부적으로 분류해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각 권역별 조리 인력 파견 내역, 급식 지원 일정표, 보관 시간 기준, 대체 메뉴 제공 시 시나리오까지 함께 정리해 표준 운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이 도시락이 단지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일관된 준비의 구조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거창한 논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읽히는 운영 보고서였습니다. 분산된 경기장에서 따뜻한 식사를 유지하는 절차를 사례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고 해당 문서 안에선 한 가지 명확한 관점을 관통시키려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시스템 설계 능력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언제나 도시락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은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회에 맞게 설계하고 변수를 예측하고 수많은 사람을 움직여 하루 2번 반복 가능하게 만든 건 오직 프로세스입니다. 문서를 공유한 뒤 운영본부 내부에서 조용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점차 이 방식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적극 협조에 사용된 QR코드의 실제 안내 페이지를 샘플로 제공했고 특수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타국에도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 도시락은 논란이 아닌 참고 사례가 되었고 저도 미디어 인터뷰 요청을 몇 건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정중히 고사했지만 한 방송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테오 씨, 이걸 통해 한국의 도시락 시스템은 국제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따라갈지의 문제겠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운영본부 내부 게시판에 한 메모가 붙었을 때였습니다. 발열 도시락 사용 시 필수 체크리스트 한국 운영팀 제공이라는 제목이었고 바로 그 아래에는 공유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 도시락이 이제는 같이 쓰는 기준이 된 겁니다. 한국 운영팀도 이를 숨기거나 독점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랑이라는 거구나. 한국의 도시락이 특별했던 건 온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와 실천, 그리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모방하고 싶은 성숙한 시스템이었고 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걸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때 왜 저것만 김이 나냐는 질문이 나오던 장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의 설득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가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대회가 절정을 지나며 점차 분위기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선수들의 동선도 익숙해졌고 식사 시간도 예정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국가는 한국 측의 발열 도시락 시스템에 영감을 받아 자체적으로 보온 포장 방식을 일부 개선했고 국제운영본부에서는 내년 대회를 위한 급식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면서 한국 사례를 주요
참고자료로 명시했습니다. 현장의 갈등은 거의 사라졌고 처음 그 도시락을 둘러싸고 오갔던 의심과 질문은 이제 자연스럽게 감탄과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온라인에서 여전히 돌아다니던 하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았던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국 도시락 사진이죠. 그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밥이라는 단순한 이미지가 주는 감정적 파장은 생각보다 길고 깊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도시락이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느냐는 외국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이어졌고 해시태그엔 이런 말도 보였습니다. 샵 기미나는 신뢰 샵 K급식 클래스. 놀랍게도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단순한 식사 이상의 무언가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혼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업무 정리를 마친 뒤 습관처럼 도시락 관련 커뮤니티 글들을 몇 개 읽어보던 중 우연히 누리꾼의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 진짜 다른 의미의 국가대표다. 간결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그건 기자가 쓴 미사여구도 마케팅 카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노력을 정확히 꿰뚫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루에 2번씩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도시락을 조리하고 포장하며 눈보라 속에서도 식지 않게 포장 박스를 옮기던 사람들. 새벽 5시에 눈을 비비며 기상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온도 체크를 반복하며 선수들 입에 들어가는 마지막 한 끼까지 책임지던 얼굴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도 언론의 관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도시락 덕분에 선수들은 마음 놓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곧 국가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질문의 진짜 답을 알게 됐습니다. 왜 한국 도시락만 김이 나죠? 답은 음식의 비밀이 아니라 선수 한 명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뜻함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고 준비된 절차와 반복되는 손길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김이 나는 건 도시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국가대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락을 만드는 사람들, 나르는 사람들, 전달하는 모든 이들의 공동 책임으로 완성된 것이었고 그 자체가 국가라는 무게를 함께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식당 안에서 조리팀 중 한 명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고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야말로 감사하죠. 누군가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보람 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락에서 피어오르던 김은 단순한 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와 실천, 정성과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땀과 믿음이 만든 아주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시간이 한참 흘러도 저는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겁니다.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국가가 보여준 철학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존중으로 귀결되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김이 나는 건 도시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몰랐던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